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었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전문가시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3부, 4부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송기호 변호사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상했던 대로 네. 일본이 일을 저질렀어요. 예. 네. 우리 산업계에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백색 국가에서 빼게 되면 이제 전에는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네. 이제 쉽게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네. 이제는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특별 일반 포괄 허가증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지금처럼 수출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허가를 갖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개별 허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는 이제 우리 대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파트너사 일본 공급사들이 거의가 다 지금 100% 가까이 이 포괄허가 네. 그러니까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지금 7일 날 예정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시를 봐야겠지만 네네. 일본 경제산업성의 보도 자료를 보면 종래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 허가는 계속 한국에게 적용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네. 그대로라면 우리 국내 대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에게는 일본 공급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대기업은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이드카도 발동하고 등등.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간접적으로 엿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증시 하락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전면화에 따른 것이죠. 네네. 주 이유가. 그렇죠. 이것이 단지 이 백색 국가 제외로만 본다면 그러면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했었고 그 부분은 이미 증시에 반영되는데 지금 이번 증시 이 상황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고요. 또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그러니까 미중 사이의 무역 분쟁의 전면화 결과인데 네. 지나치게 이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그런 불안을 가질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7일에 일본 이제 당국에서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화수소 등등 해서 이제 수출을 좀 어렵게 한다. 금수 조치는 아니고 어렵게 한다. 이런 조치들을 예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날 발표하는 거는 품목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하는 방식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자, 지금 불화수소와 같은 반도체 세 개의 이 개별 허가로 이게 묶어버리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장애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화수소를 개별 허가로 만들었을 시점에 우리나라는 백색 국가였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백색 국가였는데도 이 세 개의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묶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백색 국가이냐 백색 국가가 아니냐와 네. 어떤 제품이 포괄 허가가 허용되느냐 아니냐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백색 국가인 상태에서 세 개를 개별로 묶었잖아요. 네네. 네. 그 세 개로 묶었을 때가 이제 고시를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라고 하는 이제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인데 네네. 지금 7일로 예정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백색 국가 그렇죠. 시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28일부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거기에 맞춰서 이 고시를 바꾼다는 겁니다. 네. 이 고시를 바꾼다는 게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 부품, 기계, 장비에 대해서 네. 한국으로 나갈 때 포괄허가 네. 아까 말씀드린 비백색 국가용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는 고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7일 수요일 날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어떤 거라는 거죠? 그 7일 날 발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개 부품, 네. 소재 기술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 허가,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용 특별 일반 포괄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개별마다 다 지정을 하는 것인데 개별마다 지정. 네. 네, 지난 2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보도 네. 자료는 현재의 포괄 허가를 네. 그러니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발표대로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네. 별도로 그것을 개별 허가로 즉 포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는 그런 조치는 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본 그 세코 경제산업상이죠.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본 기업, 그러니까 본인들 뭐 기업이지만 일본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좀 근거가 있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백색 국가가 제외되면 이를테면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이제 일본 수출 기업이 그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의 주요한 상사 또 제조사들은 이미 특별 일반 포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미쓰이 물산이라든지 네. 또 삼성의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그런 주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특별 일반 포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경제산업성이 자신들이 2일날 요구했던 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종래의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네. 그런 의미라면 기존에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달라지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이라면은 이 의미가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일본 공급선이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산업상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일본 중심적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당하고 또 분노해야 될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이게 좀 낯선 단어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미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일본 기업 허가증을 갖고 있어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그 기업들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걸 안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일본 기업도 문제고 그것을 받는 우리 기업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네네. 이번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뭐 불화수소 이런 뭐 반도체 얘기 나와가지고 저희 일반적으로는 봤을 때 대기업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었잖아요. 뭐 삼성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SK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포커싱이 더 많이 돼 있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밑에서 약간 그림자처럼 있었던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려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아까 이제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불화수소 문제는 네. 이미 백색 국가인 상태에서 개별 허가만 가능하도록 네네. 묶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지금 아직까지 한 30일 지났는데 허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대단히 부당한 조치이고 일본이 1988년에 가트에 피소돼서 이 허가가 90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일본이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세계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 질서에 어떤 큰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허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백색 국가인 상태에서 개별 허가로 묶어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그때 피해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미칠 수 있다. 이제 WTO 이쪽도 워낙 전문이시잖아요. 지금 제소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변호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기냐 지냐 뭐 이런 거요. WTO가 자유무역 또 이 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이잖아요. 네. 그런 국제 기구이잖아요. 네. 지금 일본의 이번 조치 이를테면 불화수소를 전형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통제 그룹에도 들어가 있는 반면에 네.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싱가포르나 대만에 대해서는 이 불화수소를 아까 말씀드린 포괄허가 그러니까 비백색 국가용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은 WTO 가트 10조 3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WTO의 기본 원칙에서 일본의 이런 조치들이 만약에 WTO가 허용한다면 과연 WTO가 그 존재 의의가 있을까 뭐 이런 점에서 저는 WTO가 일본의 입장을 들어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봅니다. 낮다라고 본다. 그러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WTO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간이 뭐 좀 걸리는 절차가 앞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그 일본에도 지난주에 다녀오셨죠. 그리고 일본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또 일본 기업인들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WTO에 대한 우선 전망이나. 일본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WTO라는 게 막연히 2년 3년 후에 그 판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WTO에 제소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굉장히 줄이는 지금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이제 아직은 일본 기업에게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것이 한일 사이의 오랜 그런 분업 관계가 훼손되고 지금 우리 삼성의 입장에서 이 불화수소가 원료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사도 삼성이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로 사줄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 불화수소의 수출의 약 87%를 우리 한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 산업계는 이것이 일본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즉각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도 같은 유사한 절차 조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맞제외 조치는 뭐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일본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허가를 어떻게 내줄지 그리고 7일로 예정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 에로의 기술 부품 소재 기계 장비에 대한 구체적 허가 방법의 지정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은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삼성이 일본에게 보내는 반도체 수출을 우리가 일정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우리에게도 일정한 그런 곤란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나 허들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우리 이걸 파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문제를 우리를 걸고 들어왔으니까 같은 논리로 파기해야 된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백색 국가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아니었죠. 우리가 일본과 이 협정을 할 때 뭐 백색 국가 유지를 뭐 조건했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 자체의 필요와 효용을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북핵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떠한 필요성과 효용이 있느냐는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일본이 안보 조치를 들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걸 파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본이 이야기하는 안보 조치가 나름 내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안보 조치라는 어떤 가장 허구적인 틀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이 자체가 독립된 효용과 필요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